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겪고 있는 고립의 구조적, 문화적 배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 그리고 실제 경험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 고립감이 심화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더 취약해지고 장기화될 경우 자살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고령층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첫째,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고령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특히 한국 남성 고령자의 경우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약함의 표현이라는 인식이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 때문에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결국 도움을 늦게 받게 되고 상태는 더 악화됩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효와 가족 부양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핵가족화, 황혼 이혼 증가 등 전통적 가족 구조가 급격히 해체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가족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거나 돌봄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라 기대했던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 남성 베이비붐 세대는 직장 중심의 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해왔기에 은퇴 후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면 사실상 관계망이 크게 축소됩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동호회나 지역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기가 익숙하지 않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대상을 만들기도 어려워 고립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한국은 가족 외의 지역 커뮤니티나 비공식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은퇴 후 빠르게 고립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노인이 독거로 지내면 몸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어도 적절한 사회적, 의료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자 고립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가 지역 안에서 의료, 돌봄, 사회활동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독거노인 비율이 높고 고령화 속도도 빠르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고립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점시설을 활성화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 고독과 고립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추진합니다. 2018년에는 롤리너스 스트래터지를 발표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 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사가 고립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활동 프로그램에 연결해주는 제도로서 우울증이나 불안을 조기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ARP와 같은 비영리 기관 중심으로 고령층 대상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봉사와 취미 모임 등이 활발히 운영됩니다.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도 고령층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1차 진료나 지역 보건소에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4구 프로그램과 같이 디지털 기술로 노인들의 고립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합니다. 한국과 해외의 차이점. 공공정책 차원에서 보면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이미 고령자 고립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 돌봄 사업이나 시니어 클럽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 통합 대응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자리 잡은 만큼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신 이들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외로움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집단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으나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면서 비교적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개인주의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지도 못했고 가족 중심 전통이 급격히 붕괴되는 단계에서 가족도 없고 지역사회도 빈약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와 낙인 문제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정신건강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이 여전히 크고 공공 차원의 정신건강 인프라가 부족해 고립 상태의 노인이 제때 도움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우울증과 불안 등에 대한 적극적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 개선과 심리 지원 바우처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고령층이 도움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도록 또래 남성 그룹 상담이나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주민센터, 복지관, 생활SOC 시설을 거점으로 시니어, 커뮤니티와 같은 동호회, 취미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나 NGO와 연계해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교류하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 수준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회적 고립 전담 부처나 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점검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지원을 1차 의료와 연계해 노인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우울감이나 불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심리상담이나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처방 모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도 중요합니다. 모바일이나 PC 활용 능력이 있는 고령층을 위해 지역 기반의 온라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 플랫폼을 마련해 일상적 소통을 지원하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 스마트 스피커나 챗봇을 활용한 말벗, 생활 패턴 모니터링으로 건강 상태나 응급 상황을 감지해주는 솔루션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하여 심화된 고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 제공도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임금 지원이 아니라 동료와의 협업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전반의 의료비 증가, 생산성 저하,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국가,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령층의 고립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지금, 낙후된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와 가족, 지역사회 기능 약화가 맞물려 이들의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적 정책 설계를 통해 적극적인 고립 방지와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해야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된 노후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시작해야만 고령화 시대에 맞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